우리가 누구를 보고 개새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개새끼를 이해하는 방법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제 누가 같이 싸우는데 어떤 저 인간이 나보고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도 이제 뭐라고 이 새끼야 나보고 개새끼라고 그랬으면 개새끼라는 말을 이제 존재자 차원, 표상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은 나도 똑같이 뭐가 돼요? 뭐라고 너 뭐라 그랬어 이 개새끼야. 같이 개새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학대사하고 누구죠? 이성계가 했다라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걸 이해한 사람이라면 나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 어떻게 개새끼가 사람 소리를 하네 멍멍 안 하고 이러고 그냥 돌려주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뭐야 야 개새끼야 하고 자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 순간의 자기라고. 그 무학대사가 그걸 지적한 것 뿐이에요. 이성계한테. 그러면은 개새끼라고 했는 사람을 상대를 대상화한 사람은 존재자 차원의 인식의 수준에 떨어진 거고 그걸 무학대사처럼 돌려주면은 자기는 현존재 차원의 인식을 그 순간에 하고 있는 거고 개새끼야 하는 그것이 곧 부처를 떠나서 있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하면은 존재 차원의 인식까지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이제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아는 사람은 누가 나보고 개새끼야 해도 제가 멍멍 짖는구나. 그래서 이제 순사들은 개새끼야 그러면 멍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또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은 개새끼야 하니까 저 개 흉내를 내네 하고 이걸 또 못 알아들어. 개새끼야 했는데 멍멍 하는 건 뭐예요? 네가 개다라고 돌려주는 거거든. 그런데 멍멍 하니까 제가 개 노릇을 하네? 개 흉내를 내네? 이러고 또 그러면은 여전히 존재자 수준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무학대사 얘기를 제가 자주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웬만한 수행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버스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버스 기사하고 이제 마지막 버스를 탔는데 두 불량배가 차가지고 버스가 빨리 출발 안 하니까 신혼버스 본닛을 발로 꽝꽝 차면서 씨발 이거 이 똥차 이거 빨리 안 가냐 이러니까 운전기사가 뭐랬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운전기사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제 출발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웬 젊은 애가 술을 먹고는 자동차 본닛을 발로 꽝꽝 차면서 씨발 똥차 이거 빨리 안 가나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운전기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현존재를 이 버스기사가 현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한 분이라면 뭘 먼저 인식해야 돼요? 버스 기사니까 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술 취한 젊은이지만 그건 손님이에요. 그러면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부르장머리 없이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도 해줘야 돼요. 그걸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게 무학대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 버스 기사의 대답이 그거였잖아요. 네 손님 똥이 차면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식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똥을 자기가 버스를 타고 야씨 똥차 이거 빨리 안 가냐 했을 때 지가 타고 있는 차를 똥차라고 불렀으니까 지가 똥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알려주는데도 야 임마 네가 똥이냐 이렇게 부르면 싸움이 되잖아. 그런데 손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또 답변을 해야 되잖아. 똥차 언제 가냐라고 했으니까 언제 간다고 대답을 해줘야지. 그 손님이니까 예 똥이 차면 갑니다 라고 대답도 분명히 했고 그 질문하는 놈이 똥되게 만든 것도 일깨워줬고 그래서 손님들이 그 말에 이제 와 하고 웃고 그 똥차 언제 가냐고 했던 놈은 얼굴이 벌겋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는 뭐 우리가 상상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 차원의 인식과 현존재 차원의 인식과 존재자적 인식이 이 일상생활에서 늘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수행이 사실 위파사나가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늘 우리는 존재자적 차원에서 대상에 떨어져 가지고 맨날 뭐 개새끼하고 똥이 되고 스스로가 이런 삶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 순간에 알아차림, 살핌이 필요해요. 그때 딱 알아차리면 어떻게 화낼 일도 없고 정말 더 위트 있게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없으면 현존적 차원으로 매 순간 그렇게 해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연습하시는 게 내가 살아오는 삶이 사실은 매 순간 존재적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현존적 차원으로 일단 그때 그 순간
깨어 있을 수 있느냐를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시다가 보면 이제 점점 여유가 있어지고 살피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살피는 힘이 생기고 이제 정말로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존재다, 불성이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중은 음양미발지 중이라고 했어요. 음양미발지 중. 그러니까 아직 감정이 발하기 이전을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한생가 일어나기 이전이에요. 한생가 일어나기 이전. 그게 중이에요. 그 중도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근데 용은 드러나서 그 상황에 화한 거, 화합한 것이 용이에요. 그래서 시중은 그 때에 딱 맞게 되는 거니까 바로 현존재예요. 그 때에 딱 맞게. 그래서 시중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흔히 표현하지만 그 상황에 맞다라는 게 바로 현존재역으로 그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게 시중이에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걸 시물로 표현을 했어요. 물건 물자를 써서 시물. 그때의 물건이다라는 거죠. 그 때 물건이에요. 그 때에 맞는 물건인데, 제가 원래 제 책에서는 시물로 썼어요. 시물 현존재라고 썼는데, 인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은 시중이 더 적합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주역에서는 시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중용에서는 시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 때에 맞는다라는 거, 맞춘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시물은 일체 만물을 이해를 하는데, 그때의 물건이, 그때에 그 물건이 있는 것이지, 사물이 있는 것이지, 때맞춰 물건이 그때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시물이라는 말은. 그 주역에서 말하는 그 괴나 이 사물에 대한 이해가 시물적 이해니까, 주역도 항상 변한다, 그리고 상황은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난다. 그게 시물이에요. 주역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동양 사상의 대부분은 전부 다 현존재를 얘기하고 근원으로 회항하는 거는 전부 존재로 회항을 하도록 이렇게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유불선이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 그것이 뭐라 그럴까?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나 이제 사회적인 그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어쩌면은 개인의 저기를 돌아보고 하는 게 더 이제 정교화됐다 그러나 더 풍부하게 된 게 불교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는 현실적인 그 도덕 윤리적인 측면하고 위배되지 않게 자기 인격의 수양이 되도록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했을 뿐이고, 이제 노장 사상에서는 오히려 세상에 그런 데 구애되지 말고 그야말로 이제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을 더 강조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불교가 제 생각에는 중국에 와서 꽃피고 한국으로 넘어온 거는 이 중국하고 한국의 유불선과 이 전통, 불교 이전에 그런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더 꽃이 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 보림이라는 말은 깨달은 후의 수행이라는 뜻으로 써요, 흔히. 깨달은 후의 수행이라고 쓰는데, 이제 보자가 보호한다 할 때 그 보자잖아요. 임은 이제 맡긴다 할 때 그 임자고, 지키고 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키고 뭘 맡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보림한다라는 말은 깨달았으면, 보림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점수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후 보림이라 그러는데,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음의 내용을 잘 지녀서 지키고 간수해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보림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오후 수행이나 보호 임지라는 말을 하는데, 오후 수행은, 보림은 이제 성철 스님은 이제 무념무수하고 뭐 한도인이 하는 그러한 수행이기 때문에 홍로점설과 같다, 습기는 문제 삼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궁극적인 것을 이미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있어봤자 별일 아닌 게 돼요. 왜 세상의 일은, 세상에서는 큰일이라 하지만 궁극적인 도의 자리에, 깨달음에서 자리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큰일이 난 것처럼 떠들더라도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본래 그런 것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에 본래 그런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천재지변이 났어요. 천재지변이 났는데 자, 우리 터키하고 지금 뭐 5만 명 이상의 지금 희생자가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분명히 달라요. 천재지변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희생자들을 최대한 구제하고 우리가 돕고 뭐 물심양면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후원금도 보내고 하는 거는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부패한 정치인, 경제인들 때문에 부실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죠.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런 거 다 이제 없애고 천재지변 자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 상황을 삶을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걸 100% 인정할 때 거기에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세상 일이 본래 그런 거지. 이 우주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다 나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희낙낙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견지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상용이라 봤을 때 이게 체가 존재라면 용이 현존재예요. 현존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근데 상을 현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정된 것으로 보게 되면 존재자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세 차원이 항상 일체로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걸 알면 항상 현존적 방식으로 양자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실 말씀 주시면 마칠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화면이 전에보다 보기가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여기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브로치 아니고 여기 마이크입니다. 여기 연예인들처럼 이게 무슨 마이크, 이게 허리띠도 차고. 어쨌든 장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이 테스트 하면서 오늘 세팅하느라고 수고하신 향훈 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편히 계십시오.